네, 챕터 76 쟁의행위와 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챕터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약수령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쟁의행위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게 무려 한 20년 이상 2년 전에 이미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변동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특별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약수령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이것은 뭐냐? 쟁의행위를 하면은요 어떤 근로계약에 따라서 어떤 근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집단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때 근로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거냐? 왜냐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 한다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올드한 고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의 노사관계에서 게시된 쟁의행위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노조법에서는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석에 맡겨진다. 즉,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요구 금지 1항 보시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제목도요. 자, 오히려 이제 노조나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지급 요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 요구 금지하고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정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항 보시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가지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그럼 뭐냐? 자, 쟁의행위 할 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거냐, 종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요 근로계약 파기설 종료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관계는 파기 종료되는 것이고 쟁의행위가 끝난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상하죠. 근로계약 파기되면 근로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로계약 정지설은요. 자, 근로계약은 주된 의무 주로 이제 근로 제공 의무이죠. 종된 의무, 이제 안전 배려 의무 등등이 있는데 쟁의 기간 중에는 주된 의무는 정지되고 근로 주된 의무가 정지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된 의무는 유지된다. 즉 종료 후 주된 의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견해이고요. 이게 판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쟁의 행위 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 동그라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임금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표현했어요. 결론적으로 정지된다 표현해서 근로계약 정지설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검토 보시면 근로계약 파기설은 얼마나 근로자가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로계약 정지설은 쟁의행위로 인해서 근로관계 소멸되지 않고 병준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서 단체행동권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겠습니다. 만약에 파기된다고 하면은 헌법에서 오히려 단체행동권을 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어떤 지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헌법이나 노조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바로 근로계약 정지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은요, 이건 이미 거의 뭐 정리가 된 것인데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요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뭐 지급 가능해요. 다만 이러한 단협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때 이 여기에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 자 임금 지급되는 임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임금 이분설, 임금 일원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그 이 논의는 뭐냐? 사용자가 주겠다가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용자가 난 쟁의행위 했다 하더라도 원래 법에는 무노동 무임금이야. 하지만 난 줄게. 그러니까 쟁의행위 하느라 고생했어요. 돈 좀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게 사용자가 줄 수는 있는데요. 물론 단협이나 취업 규칙이 얼마 주라 나와 있으면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요.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을 때 법이나 해석으로서 자 사용자 너 있잖아. 이왕 주려면 어디까지 줘? 임금 뭐 이원설, 임금 이분설, 임금 일원을 따라서 어디까지 줘? 이렇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어떤 호혜적인 조치인 거지 않습니까? 원래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거잖아요. 이건 주는 거일 때는 사실은 그 어떤 제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에게 어떤 어디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 의사를 사용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의사해설이에요. 의사해설. 즉 사용자와 주로 사용자의 의사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가지고 그 해석에 따라가지고 주면 족하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 이런 견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 줘도 되는 걸 주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너 안 줘도 되는데 줄려면 어디까지 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견해 접할 때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안 줘도 되는 걸 준다고 할 때 하는데 여기에 왜 임금 이분설이나 임금 이론설이 붙는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사 해석설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금은요. 임금 이분설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임금 이분설, 임금 이론설에 대한 논의를 그냥 여기 들어 쓰고 있는 것인데 참 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옳은 것인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 임금은 근로대가인 교환적 부분인가 그다음에 근로자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부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환적 부분만 제외할 수 있고 가족수당, 주택수당, 생활보장적인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사용자가 얼마를 주기로 할 때요 그 중에서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어떤 근로의 대가인 교환적 부분과 사회보장적 부분 나눠서 사회보장적 부분은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강요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자, 임금은 전부 교환적 부분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제외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뭐 근로 대가 교환적 이 교환적 부분이 뭐예요? 근로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대가 교환이잖아. 대가는 교환하고 똑같잖아요. 교환적 부분, 즉 대가적 부분이 이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말을 하나하나 이걸 참 여러분도 웃기지 않으신가요? 이걸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 사용자가 안 줘도 되는 걸 준다는데 여기 교환적 부분이니 뭐 생활보장적 부분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의사세설 따라서 자 임금을 뭐 주거나 안 주거나 뭐 줄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나타난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겠다면 주는 것이고 얼마 주겠다면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면 얼마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교환적 부분, 사회보장적 부분 나눠가지고 어느 한도는 꼭 줘야 된다, 어느 한도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 해석설이 맞고요. 판례도 당연하게 의사 해석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결근자에 지급하는 경궁수당 관련해서 자 쟁의행위 참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자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게만 학위와 휴가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휴직주의자에 지급 안 하고 단체협약에서 파업 참가자는 휴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위 휴가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뭐 임금의 법적 성질과는 전혀 별개로 의사 해석설의 같은 취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보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안 줘도 되는 걸 주겠다는데 굳이 어디까지 강요해서 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가지고 주기끔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검토.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임금 성질과 무관하다라는 것이고요. 당사자 약정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의사설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는 이제 없어지겠죠. 자, 됐습니다. 다만
요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사례는요. 이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 원칙을 이제 천명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근자에게 지급한 정부수당 관련해서 자 보수 규정은 쟁의행위 참가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사례인 것이고요. 자, 나와 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근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정근수당은 결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쟁의행위 참가자는 결근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근자에게 결금자에게는 이런 정근수당 지급하는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뭐 타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범위 한번 쭉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약수정 대비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리 이 부분은 약수정 대비로는 항상 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파업 기간 중 포함된 그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요거 예전에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우리 자 유급 휴일 할 때 배웠는데요. 파업 기간 중이 여기에도 유급 휴일이 있잖아요. 그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 했냐? 내가 파업 기간 중에 주 휴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일을 했어도 주 휴일 일 안 하는 날 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파업 기간 중에 껴있는 그 유급 휴일은 나에게 돈을 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유급 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 제공해서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파업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구할 수 없다. 요거 팔레트도라는 것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유급 휴일에 대해서 자 유급 휴일 수당을 청구하려면 자 여기 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즉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채권 당연하게 지급 청구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해고된 자의 임금 청구권. 자 해고된 자가 그 후에 쟁의행위 참가였거나 쟁의행위 중에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당연히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임금 청구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명백한 경우 요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업 참가자. 이 태업이 뭐지는 이제 우리 다 아시죠? 일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근로 불안정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것이죠. 요때 요 경우에도 자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 여기 따라서 이 경우 임금 감액 수준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안정성 정도 판단해서 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업 일은 하긴 했는데 일이 느려지거나 더뎌졌을 때 이건 불안전 이제 이행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금 삭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업 시간 전부를 비율적 계산해 가지고 임금 공제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 즉 여러 가지 임금을 삭감하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업무 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 근로 제공의 불안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 없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근로자의 태업 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요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아까 이거 좀 우리 지난 시간에 직장 폐쇄할 때 잠깐 우리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 주된 권리 의무는 자동적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때 취업 못할 어떤 사항이 생기면은 사용자는 직장 폐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용자의 그의 기초사회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불가능하게 되면 임금 반대급부 의무 지급해야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직장 폐쇄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분 파업으로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직장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쟁의행위인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조합 불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파업 불참가자의 임금위원까지 떠안맞는다면 쟁의행위 시에 노사투쟁상 균형원칙 어긋난다. 또한 쟁의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수반하는 근로희망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된다. 따라서 근로희망자들이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분 파업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 조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 가능 부분에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직장 폐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근로희망자의 노무를 수용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방어적 직장 폐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임금 지급 의무 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협한 파업과 근로희망자의 임금 청구권. 만약에 파업이 위협했어요. 자, 이런 근로희망자에 대한 임금 지급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측의 위협한 쟁의 행위에 대처해서 다양한 수단 등등을 통해서 효과적 대책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한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조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 지급 위험을 근로희망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만약에 직장 폐쇄를 단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한 파업을 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제 다만 보시는 것처럼 근로희망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요. 여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협한 파업을 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는요. 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용 문제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보시는 것처럼 쟁의행위는 이로 인해서 사용자 거래관계의 제3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쟁의행위의 제3자에 대한 손해, 이건 제3자, 그 회사 이외의 제3자, 즉 회사하고 거래관계 맺는 그런 어떤 제3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쟁의행위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책임 당연히 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당하지 않냐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 전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주된 책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